2.1에서 이제 2는 학년을 말하는 거고요. 네, 뒤에 점 1은 개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초등학생이면 몇 점대까지의 책은 그래도 읽으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도 이렇게 딱 들으니까 네. 제가 좀 전에도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 질문을. 네, 역시 너무 엄마들의 마음이라 네. 똑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 지난번에 예고를 드렸던 대로 국어 영어 독서법에서 이 영어 독서법을 집필하신 이지은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은 작가님은요, 15년간 이 천재교육에서 영어 교과서를 집필하시고 기획하시고 만드신 일들을 쭉 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쭉 영어의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영어 독서라고 한다면 이제 모국어의 독서보다는 부담감이 더 커요. 부모님의 역할이 뭔가 영어를 잘해야 되나, 도대체 나의 역할은 뭐여야 되나, 이렇게 일단 역할 고민부터 되거든요. 영어 독서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어머님들이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경우에도 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다행이네요. 네. 마음이 미안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아이들한테 이제 푸시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렇게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잘 이제 못 나가는 경우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모르셔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예를 이제 들 때 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시면 좋아요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차 타고 이제 운전하다 가시면 이제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운전을 대신해 주진 않죠. 그러니까 계속 길 알려주죠. 안내만 해주죠. 그리고 길 안내를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해도 돌아가도 목적지까지는 가잖아요. 여러 가지 요즘에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SNS에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습득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게 한번 좋대 한번 이렇게 권유해주는 정도. 아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셔라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전은 못 해주지만 어쨌든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려면 그 길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어 독서를 우리 아이들이 할 때 부모님이 가장 염두에 주셔야 되는 부분 세 가지 한번 꼽아주실래요? 일단 아이들이 독서를 할 때 책을 이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그 소셜미디어에서 하는 공구. 전집 사기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애들한테 유명하다는 책을 이렇게 던져줬는데 아이가 안 읽으면 다른 애들이 읽는데 왜 너는 안 읽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이북도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영어 영상, 그러니까 책 읽어주기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중고서적, 도서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림도 있을 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님들이 애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시리즈를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은데 엄마가 일단 책장을 다 채워놓고 아이한테 한 권씩 읽으라고 하면 아이한테는 너무 부담이죠. 국어책 읽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랑 좀 맥락을 같이 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그 모국어 책이랑은 다르게 아이도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있는 거죠. 외국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엄마가 조금 아이한테 의견을 좀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독서 시간대도 좀 조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의 독서 뭐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도 미룰 수 있다라는 마음 자세로 아이와 많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국어책이든 영어책이든 똑같이 거부감 없고 엄마랑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아이는 엄마 말 안 들어요. 영어 독서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세 번째 어떤 걸 염두에 둬야 될까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이한테 일일이 1대1로 학습하듯이 영어책 읽기를 접근하시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책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어? 아, 또는 선생님이 아니다. 이 이게 단어 알아? 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이가 읽기만 했으면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 주시는 시기가 좀 일정 시기 필요해요. 아이가 읽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 잘했어 칭찬하고 넘어가 주시는 그 유도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궁금증들이 생겼는데 뭔가 영상으로 그런 노출되는 독서, 영상 네네. 독서, 네. 뭐 영상으로 책을 읽어준다거나 이런 것도 네. 괜찮은 건가요? 저는 한 3대 7 정도의 비율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원이랑 그다음에 시각적인 자료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조금 추측할 수 있다거나 그러면 내가 원래 책으로 읽었을 때는 또는 그냥 소리만 들었을 때는 한 50%밖에 이해 못했던 것을 70%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북에만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거나 영상에만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잘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가 스스로 조율을 해도 되지만 초반에는 한 3대 7 정도의 비율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독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어 독서를 할 때 부모님이 좀 이것만큼은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사항들이 있을까요? 태도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요건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어머님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네. 좀 편한 것들이 그 용어예요. 용어들, 뭐 AR 지수, 렉사일 지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많이 게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AR 지수, 렉사일 지수 해서 그렇죠.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사실 뭐 AR 지수나 렉사일 지수나 비슷한데요. AR 지수는 르네상스 러닝이라는 회사에서 네.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그거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공교육에서 학교에서는 그 독서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책을 고를 때 이런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차용을 하는 거예요. 2.1, 3.1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2점대 책 읽었어, 3점대 책 읽었어 이렇게 할 때 2.1에서 이제 2는 학년을 말하는 거고요. 네, 뒤에 점 1은 개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초등학생이면은 몇 점대까지의 책은 그래도 읽으면은 어느 정도 괜찮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도 이렇게 딱 들으니까 네. 제가 좀 전에도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 질문을. 네, 역시 엄마들의 마음이란 똑같아요. 뭐 보통의 챕터북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면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등 정도까지. 그래서 보통의 챕터북이 몇 점대인 거예요? 네, 한 4, 5점대라고 4, 5점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6학년 학생들이 6학년 책을 읽는 것도 벅찬데 네, 미국 맞아요. 학년으로 4, 5학년의 영어 독서들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 정도 잘하는 읽으면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같은 맥락으로 렉사일 지수라는 게 있어요. 렉사일 지수는 이제 뭐 300 렉사일, 400 렉사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관이 달라요. 기관이 달라서 이제 표현하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책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AR 지수는. 근데 렉사일 지수는 어떤 문장이나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문장 구조 그다음에 어휘 수준 이런 걸 모두 다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AR 지수가 높으면 학년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보통 문장 구조도 좀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렉사일 지수도 좀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높아지는데 네. 그게 100%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질문을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책에서 우리가 고학년들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책들이 있어요. 시 같은 그렇죠. 거 막 이렇게 짧고 간단한 예. 거지만 그렇죠. 그리고 렉사일 지수가 낮지만 그렇죠. 네. 높은 AR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만 대체로는 이제 문법 사항이나 어휘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저희가 AR 지수랑 렉사일 지수도 알아가고요. 또 어떤 거를 알아두면 좋을까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뭐 픽처북이다, 리더스다, 그다음에 뭐 챕터북이다 이런 것들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픽처북은 그냥 그림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안에 그림이 많은 그러니까 그림만 쭉 넘겨도 스토리가 이해되는 그런 것들을 픽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리더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R 지수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AR 지수에 따라서 아이들이 단계별로 아이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그 리더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리포터 이런 거 읽을 때 챕터북이죠. 챕터로 나눠져 있어서 챕터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갱지로 되어 있고 읽기가 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이에 early chapter book이라고 해서
그 컬러풀하게 나온 것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나누는 기준, 그다음에 책의 이름들을 알아두시면 책을 고르실 때 훨씬 수월하세요. 그러니까 픽처북, 리더스북, 얼리 챕터북, 챕터북 이렇게 네. 영어 책을 고를 때도 어떤 책의 종류를 우리가 음. 이름으로 알고 있으면은 고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알아두면은 더 편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책을 읽으려면 네. 아이가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냥 기본 규칙, 파닉스의 기본 규칙만 좀 알고 계시면 그래도 아이들 영어 책 읽기 시작할 때는 좀 네. 도움이 되게끔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너무 어린 친구들 학원에 가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영어 독서 시킬 때 좀 아이 성향에 따라서 영어 독서의 방법도 조금 달라질까요? 파닉스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조금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때 음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내향적인 친구들은 이제 소리내서 말하는 거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외향성 친구들은 그냥 틀려도 막 읽어요. 네. 그래서 많이 향상이 되는데 그 조금 소심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음독할 때 어려워하니까 그걸 강요하지 마시고 그 녹음을 해보면 좋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게 이제 녹음하고 자기도 처음에 이렇게 들어보고 그 처음엔 자기가 녹음한 걸 듣는 것도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재미를 붙여서 이렇게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리스닝의 어떤 그 효과도 보면서 그다음 말하기의 효과도 보면서 읽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음독이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 할 때 내향적인 친구들 강요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네. 네, 이렇게 영어 독서에 대한 용어를 보거나 또 방법을 봤을 때 영어 독서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도 이 영어 독서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국어 뭐 나중에 스킬적으로 국어 문제집도 풀고 여러 가지 시험도 보지만 독서를 안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교재라든지 교과서만 해도 사실 많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텍스트나 어휘들로 만들어진 문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독서에서는 사실 그런 게 살아있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어휘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정해놓은 그런 어휘들 이외에 실제로 원어민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어휘들은 우리가 배우는 어휘 빈도와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할 때 뇌와 그 영상을 볼 때 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아이들이 행간의 의미를 보면서 추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당장 책 읽기는 입시와 연결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 2022년 그 수능 문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 인쇄에서 이렇게 봤어요. 네. 엄청 글이 많더라고요. 그쵸. 네, 국어나 네. 영어나 진짜. 그쵸. 예. 그 국어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영어는 뭐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난해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거나 어떤 글이 나와도 읽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독서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어 독서를 계속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셨을 거고 혹시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은 좀 시작을 다시 시작을 이제 새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터뷰를 마쳐보려고 해요. 네. 우리 초청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애가 느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가 언제까지 이걸 읽어야 되나요? 1점대는 언제까지, 2점대는 언제 넘어가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낙담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다가 멈추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을 딱 넘어서면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잘 견뎌서 넘어가시면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얻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해주기보다는 뭔가 안 해줄 것을 생각하시면
더 아이들이 편하게 독서에 흥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것을 잔뜩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안 해주는 걸 생각을 해서 이게 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고요. 우리 초초반 구독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초초반 구독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